제이를 만났다. 당신도 꿈을 꾸나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경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곧 되살아납니다. 공포보다 먼저 지나간 것을 몸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포와 전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때 당신 스스로 전격이 되어 하늘과 땅으로 방전하는 거죠. 당신은 대기와 대지와 당신의 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몸속에는 이미 뭔가 흐르고 있었다. 그 뭔가가 땅과 하늘의 전화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숙면을 잃어버린 육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배출되는 체액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제이가 물었다. 몰라요. 번개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설은 디오니소스의 탄생 설화입니다. 세멜레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답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제우스임을 밝히고 세멜레와 멋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멜레는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투의 화신이 복수를 해야 되겠죠? 헤라는 세멜레에 약을 올렸습니다. 제우스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세멜레는 샘으로 눈이 멀어 제우스에게 간청했습니다. 세멜레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는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번개와 천둥으로 둘러싸인 전차를 타고 세멜레의 방으로 들어서면서 언제나처럼 번개를 던졌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세멜레는 번개의 화염에 휩싸여 죽고 말았죠. 그러자 제우스는 세멜레의 뱃속에서 6개월 된 아이를 끄집어내어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었고 달이 찾아 아이는 제 아비의 넓적다리를 뚫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포도주와 향락, 생식의 신 디오니소스지요.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들으니 우울해졌다. 두 여자가 있었고 한 남자가 있었다. 질투가 있었고 너무 강렬한 남자가 있었고 그리고 벼락이 있었다. 슬픈 이야기군요.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어쩐지 그에게도 돌이키기 싫은 과거가 있어 보였다. 왜 하고 많은 신화 중에서 저런 걸 좋아하는 걸까? 어쩌면 그에게도 넓적다리에 넣어 키워야 할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은 왜 전격을 받으려 하나요? 제이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집단 카리스마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대체로 입이 무겁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의 침묵 뒤에 그는 이렇게 물어왔다. 화가들은 왜 그릴까요? 자동차 레이서들은 왜 경주에 나서고 작가들은 어쩌자고 글을 쓸까요? 그냥 살면 될 텐데 어쩌자고 그들은 그토록 아무 소용없는 일에 기껏해야 평생 혹은 2번 정도 찾아올 희열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당신처럼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꾸준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그 어떤 순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당신과는 달라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우리도 존재가 전이되는 그 순간을 위해 당신이 본 것처럼 이렇게 늘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격을 찾아 헤매도 그가 우리를 찾아주기 전엔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격도 전격 나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진짜가 찾아옵니다. 그땐 아주 잠깐 다른 세상, 다른 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내 몸과 대기와 대지의 주인이 됩니다. 아주 잠깐.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한 사람의 퍼포머인 셈입니다. 언젠간 지극히 완벽한 공포와 전격을 일치시켜 자아를 뛰어넘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나는 정난운을 쫓아다닐 겁니다.